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광명상가 중에서 두 번째 대학교 명지대학교에 대해서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을 먼저 보시면요.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만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까지 보는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만 보고요. 교과 면접 전형에서는 5배수로 1단계를 교과 성적만 보고 구분을 한 다음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5배수다 보니까 면접을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면접 점수는 30%로 일반적인 종합 전형에서 면접 비율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전형과 면접을 보지 않는 일반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면요.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배수 어디에서 많이 본 배수 아닙니까? 단국대학교에서도 4배수로 1단계를 선발하고 있었죠. 면접에서는 교과 면접 전형과 마찬가지로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의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이 면접 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만 100%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100%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어떤 것들을 보고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면 큰 틀에서는 변경된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학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설학과에 대해서도 메리트나 또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산출 방법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반영 교과별 상위 4과목만 선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반영 교과별 전 과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성취도라는 활용 지표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성취도라는 활용 지표가 추가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반영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에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면접을 언제 보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보시면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로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지 인재 면접, 즉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신을 잘 챙겨서 교과 성적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수시 납치의 우려가 없어서 수능 이전에 면접을 봐도 상관이 없다 하는 학생분들에 대해서는 10월 28일에 면접을 실시하는 교과 면접을 보고, 교과 성적은 조금 떨어지고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있어서 수능을 잘 봤을 때 면접을 보지 않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수 지원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6회, 그리고 전형별로는 모집 단위는 1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과 면접 중에서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를 둘 다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과 면접 전형에서 기계공학과를 쓰고 명지 인재 면접 전형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쓰는 방식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세부 전형별 안내사항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을 100%를 반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100%에 대한 부분에서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 4과목만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점대 초반 혹은 1점대 극후반 성적에서 2점대 후반 정도 혹은 3.0 정도까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좀 다르지만 2점대 초반에서 3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분들이라면 한번 교과 전형에서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교과 면접에서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면접 평가에서는 면접 기초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작년까지 있었던 자기소개서의 간략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혹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문항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면접 전형의 내신 합격대가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쓰기에는 나는 좀 내신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나 면접에서는 나는 좀 강점이 있다 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교과 면접 전형을 쓰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명지 인재 면접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류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면접을 진행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요.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배수가 4배수입니다. 즉 4명 중에서 1명이 나중에 최종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류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명지인재, 면접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30%고 발전 가능성이 30%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각 부분이 나는 어떤 것이 더 강점이 있을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3점대에서 4점대까지 좀 폭 넓게 평균 등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3점대 정도에서 4점대 되는 우리 중위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저 등급을 봤을 때에는 5점대부터는 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5점대부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지인재 서류전형입니다. 명지인재 서류전형은 서류 100%를 반영을 하는데요. 서류평가에서 차이점은 학업 역량이 30%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명지인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형에서 좀 더 학업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평균 등급에서는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는 3등급에서 4등급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2점대에서 3점대 정도가 평균 등급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류형이라고 해서 성적이 나쁜 학생은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6.5의 학생도 합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7의 학생도 합격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서류형이 학업 역량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교과 성적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신 등급이 좀 낮더라도 누구보다 자신 있는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어 라는 학생분들께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과 전형에서 말씀드렸던 교과 등급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차 등급에서는 성취도 및 이수 단위를 반영을 한다고 했었죠.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시면 광운대와는 다르게 1등급에서 100점, 2등급에서 99점으로 1점 정도 차감이 되고 3등급에서 2점, 4등급에서 3점이 차감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등급까지는 2점씩 차이가 나면서 등급 간 구간이 같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가면서 점차 1, 2, 3, 4 순으로 그 구간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을 볼 때에는 등급을 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등급 구간이 조금 더 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앞에 구간에 물려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등급이 같은 학생들이라면 앞쪽 점수가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그리고 면접평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형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 확인하시면서 서류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혹은 면접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등을 확인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생활기록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는 전공적 합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에서도 전공적 합성이 30%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적 합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기초자료를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자료 문항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본인이 느낀 취약한 역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등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나 심화적인 내용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재료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시기만 하더라도 면접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학생들이 명지대학교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항명대학교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분양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